여러분, 혹시 벨링 브랜즈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의 주식 거의 99%가 딱 한 종류의 투자자들 손에 들어가 있다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아주 흥미로운 소유 구조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98.7%. 이게 뭐냐면요. 벨링 브랜즈의 주식을 소위 기관 투자자라고 불리는 전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입니다. 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벨링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거대 기업의 그냥 한 사업부에서 시작해서 월스트리트가 주목하는 회사가 됐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 벨링이 원래 거대한 소비재 기업 포스트 홀딩스 안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말이죠. 모든 건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거대 식품 기업인 포스트 홀딩스가 프리미어 뉴트리션 같은 아주 유망한 브랜드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고성장하는 영양사업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보세요. 2019년까지 매년 평균 20% 넘게 성장했으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공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바로 복합기업 할인이라는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너무 크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알짜 사업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상을 말해요. 월스트리트가 이 빠르게 크는 영영사업부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포스트는 결국 2019년에 이 사업부를 떼어내서 상장시키는, 즉 IPO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장하고 나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 회사인 포스트가 여전히 지분 71%를 꽉 쥐고 있었거든요. 이건 사실상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큰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맘대로 의사결정도 못하는 자회사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졌겠죠. 이게 아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은 2022년에 아주 극적인 사건으로 이뤄집니다.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바로 위대한 분리가 시작된 거죠. 2022년 3월 포스트가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지고 있던 벨링 지분을 그냥 자기네 주주들한테 싹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이 한 방으로 모 회사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고 벨링은 드디어 진정한 독립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주주 명단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제 벨링은 더 이상 다른 사업과 섞이지 않고 오직 영양사업 하나에만 집중하는 소위 말하는 순수 혈통 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자 벨링은 아주 특정 유형의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블랙록, 뱅가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죠. 이들이 벨링의 주주 명단을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무려 573개나 되는 기관이 회사 지분 거의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타델 같은 헤지펀드는 지분을 막 늘리고 있는데 TL 로우프라이스 같은 곳은 오히려 줄이고 있잖아요. 이건 월스트리트의 소위 스마트 머니들 사이에서도 벨링의 미래를 놓고 아주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의 큰 손들이 옥신각신하는 동안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즉 회사 내부자들은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하죠. 자기 돈을 직접 투자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데요. 벨링의 내부자들은 개인 돈으로 무려 9,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과 회사의 운명이 같이 간다는 뜻이죠. 이분들의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난 1년 동안 판 주식보다 사들인 주식이 2배나 많습니다. 순수하게 사들인 주식만 50만 주가 넘어요. 야, 이건 정말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주가가 33%나 폭락해서 다들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 때 이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오히려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 하면서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내부자들의 개인적인 매수뿐만이 아니에요. 회사 차원에서도 자기 회사 주식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벨링은 아주 체계적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가 지금 너무 싸다라고 믿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나 다름없죠.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의 총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피자가 8조각 있었는데 회사에서 2조각을 사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6조각이 전체 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겠죠? 마찬가지로 주주들이 가진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 거대 기업에 속해 있던 사업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인인 회사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이 과연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결국 벨링의 이야기는 두 가지 힘의 대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든든한 지지와 경영진의 강력한 매수라는 내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너무 의존해서 생기는 변동성 위험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는 외부적인 리스크가 있죠. 결국 벨링의 이 독특한 소유 구조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내부적 믿음과 현실적인 외부 위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과연 내부자들의 이 강력한 확신이 외부 세계의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려주겠죠.